자,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까지요.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개만, 구체적인 건 못하고요. 아까 민중사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음악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사가 다 있는데 전혀 정치사하고 주로 사회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손을 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관한 부분에 대한 소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도사 하면 거의 대부분이, 저는 지금 인도 역사학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30몇 년 동안 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제가 인도 철학 전공을 한 사람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하면 더군다나 제가 종교사를 하고 한국에는 종교사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게 철학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인도 철학 전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인도 하면 정신문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요. 1980년도 5월 18일 날 제가 고향 광주를 못 내려가고 서울에서 잡혀가지고 있었을 때 며칠 뒤에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통화를,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뭐 경찰적으로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통화에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경상도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전라도 놈들 씨를 말린다고 그러더라. 우리 집에 진짜 들어와서 총에다가 칼 꼽아가지고 저 단스 다 꺼내서 그 이불에다 다 이렇게 쑤셨다. 그러니까 너는 내려오면 죽는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내려가지를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많이 중요한 글에 많이 뜨는데,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구인이 하는 말 전라도 놈들 다 찌기뿌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전해 들은 것은 아니다고 그랬어요. 장 본인이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들었죠. 그러면 이걸 사료로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게 사료의 과대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 물질 문명, 우리가 재가, 사회, 세속 문명을, 과학 문명 이런 것을 사는 게 퍼센테이지로 치면 100에 99 정도 되고요. 따질 수는 없지만 일은 있어요. 정신 문명이란 게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일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역사학이 뭐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팩트에서, 여러 가지 사실에서 사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려서 그걸 기반으로 기술하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와서 볼 때 이상한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듣기를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군인이 말을 하는 것은 안 들리죠. 똑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전라도 군인들은 아마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들은 말씀은 경상도 사람이 다 치기뿌라라는 것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에 와서 다 죽이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머니하고 수도 없는 논리를 대가면서 그런 군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상도 군인 내가 들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군인이 있어. 너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의 것을 제가 서울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듣죠.
똑같은 친구한테 내가 들었던 이야기, 내가 직접 눈으로 봤던 총탄 자국 이런 것들을 안 듣죠. 그 대화 끝이죠. 묵어나는 거예요. 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내가 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 사료를 가지고 그걸로만 기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모든 사료가 모든 상황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논리적 맥락으로 봐서 비어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강하게 충격을 받은 것은, 그래서 역사학자는 무지무지하게 고된 힘든 작업입니다. 강하게 충격받은 것은 그것은 네 사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도를 정신문명으로만 봤어요. 그러면 정신문명이 아니다, 정신문명만 일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신문명일 수만은 없다. 그러면 뭐냐, 실질적으로 인도를 보면 철제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비해서 1500년 정도가 빨라요. 그 녹슬지 않는 철제 기술이. 그러면 그 외에 항해술,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항해 기술로 치면 인도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 1492년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항해 기술로 치면. 네, 상대가 안 돼. 인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스리랑카 지나가지고 저 홍해 바다 그 앞으로 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밑으로 해가지고 아비시니아 고원 해가지고 마다가스카르까지 갔는데 그거 뭐 어떻게 더 이상 뭘 이야기를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정확한 기록이 있지만 명예 정화가 했다는 걸, 항해 기술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런데 인도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항해 기술을. 지난번 굽타 시대 때 지동설을 이야기를 해요. 뭐 십진법, 제로, 뭐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뭐 화성까지도 뭐 상상이지만 다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온 게 이제 인도가 제일로 어트랙티브 했던 게 이제 직조술이거든요. 면, 코튼. 이게 소위 말해서 인더스 문명 때 나오는 거예요. 기원전 2500, 3000년경에. 인더스 문명이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직조술이. 이것 때문에 인도가 이제 침략을 받는 건데, 직조술, 보석, 그 다음에 거대한 석공, 건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유럽에 있었던 길드 같은 거, 이거 다 인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길드가 없이는, 동업조합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있냐면 금융, 보험, 운수업까지 다 나중에 무갈제국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 배성철 변호사가 질문했던 것보다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다시피 직지신경 해가지고 우리가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발명해서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쓰지를 못하면. 늦게 발명해도 그걸 가지고 써야죠. 근데 우리는 일찍 발명해서 쓰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인도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인도 힌두교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웬디 다니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최근 책을 냈는데 Against Dharm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issent in the Ancient Indian Sciences of Sex and Politics예요. 그러니까 성과 정치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학문들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저도 주로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인도는 무슨 사회다? 인도는 와르나와 다르마의 사회다. 그러니까 와르나는 카스트란 말이에요. 카스트하고 다르마는 카스트에 의해서 혹은 성에 의해서 혹은 나이에 의해서 혹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 의해서, 자식이면 자식, 학생이면 학생, 남자면 남자, 오빠면 오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해야 할 도리, 신분의 도리, 이게 다르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어게인스트는 없었냐는 거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도는 이렇게 이상하게 봐요? 이런 책이 나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 인도는 전부 다 다르마 사회라고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료가 그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다르마를 지키지 않고 다르마에 저항하고 다르마에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료를 남기지를 않아요. 못 배우고 무식하고 붙다가 그러니까 많지를 않죠.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지만 적어도 데칸고원 이북은 전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 불타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아있는 사료라고 하는 게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에서 삼국유사가 몇 년, 적어도 고조선부터 치면 1600년 전, 1500년 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직접 사료라고, 그러니까 직접 된 사료라고 가치를 부여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많이 그 전에 있던 사료들을 인용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락국기 같은 건데, 백제에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이제 그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거 문제가 되는 게, 전라도 사람들이 백제에 있어도 백제 본기네 뭐네 가지고 전부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써서 일본 석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뻥을 튀기는 게 많이 있으니까 뻥 튀기는 것은 빼지만 거기서 가지고 가서 백제 사람들이 쓴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역사학자로서. 그러니까 그걸 어느 것을 추출해내고 어느 것을 버리고 이런 게 이제 역사적 맥락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르마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사회와 인도의 다르마 사회가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다. 그러면 가장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역사적 맥락입니다. 알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알 수 있는 근거는 딱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르나 사회가 수도 없이 변하더라. 그게 만약에 저항이 없었으면 변하게 됩니까? 저항이 없으면 안 변하죠. 저 새끼들 낮은 카스트가 저항을 안 하는데 뭐하러 흡수를 해줘요? 그거 죽여버리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정 부분 안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죽여버리지. 저기 약하면. 근데 이쪽 힘이 약하고 저쪽 힘이 나름대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양보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이건 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법전이, 그러니까 다르마라고 하는 다르마에 관한 법전이 하나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법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만우법전 이후로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브라만하고 슈드라고 둘이 결혼하면 자식은 뭡니까?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거 이제 논문을 쓰려면 몇 세기 무슨 법전에 의하면 브라만 남자와 슈드라 여자, 브라만 여자와 슈드라 남자가 낳은 자식은 카스트가 어떻게 정해진데 그 이유는 뭐다, 이런 것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보편적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옥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지옥. 지난번에 아쇼카의 지옥이라고 제가 수업 중에 이야기했잖아요. 인도에서 지옥이 그렇게 활성화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이것에 반한 놈들이단 말이에요. 예? 다르마에 반한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 이제 내후년이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뭘 할까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어제 이제 요 수업 준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갑자기 심심한 거예요. 갑자기. 그 이제 뭐 테니스 치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해서 뭘 하려고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만 했던 게 뭐냐면 힌두 신화를 정리를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힌두 신화가 진짜 우리 신화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게 뭐 책이 한 권 내려는가 뭐 반 권이 내려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쭉 보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예. 저주. Moon and Curse예요. Moon and Curse. 축복과 저주예요. 내가 쭉 보니까 왜 그렇게 저주가 많아요? 겁주화되니까요. 겁주화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재미나는 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여자를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힌두교의 최고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스승이 와가지고 저주를 해버리는 거라. 그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그 무슨 뜻이에요? 여자 목을 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여자가 좋아서, 여자가 이뻐서 부려먹으려고. 부려먹 여자를 잘 부려먹어야 되니까. 뭐 이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깊이 있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gainst 다르마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거를 대려면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또 하나가요. 이제 우리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우펜드라 싱이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몰랐어요. 이제 우리 아가씨였는데 만모한 싱이라고 인도의 그 수상 딸이라고 그러대. 네, 수상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수상이요? 만모한 싱이 한 2000년 바로 전이니까 한 20년 전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이후죠. 예, 근데 이제 우펜드라 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덕분에 무슨 뭘 많이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이 양반이 이제 책을 쓴 게 Political Violence in Ancient India예요. 인도가 전부 바이올런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상식이라고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이올런스를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매한 전쟁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인도는 비폭력의 나라로 착각들을 하는데 그 비폭력의 나라라는 것조차도 뒤져보면 간디와 네루의 작품이에요. 간디와 네루 이전에는 인도가 비폭력이라는 말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오리엔탈리스트, 영국 사람들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 막스 뮬러 이런 사람들이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대중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홉스범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맞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전통은 기껏해봤자 200년 됐다. 200년.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사는 것과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포용하고 왜 통합을 했겠냐. 세니까 하는 거지. 저주하고 지옥 만들고. 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그때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은 북한 갔다 오면, 북한 넘어갔다고 내려오면, 통일운동 내려갔다 오면 삼족을 멸한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그걸 멸한다. 그러면 북한 갔다 온 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죠. 북한 갔다 온 놈이 없으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자꾸 북한 갔다 온 놈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세게 하고 그러거든요. 만우법전에 보면 슈드라가 브라만에게 다르마에 대해서 훈계하고 훈수하고 꾸짖으면 요 중지의 2배 되는 못을 입에다, 혀에다 쳐라 하면 끓는 기름을 입과 귀에 부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가 알아? 다르마가 뭔지? 웃기는 개소리하고. 네가 다르마가 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전이 더 강화되고 강화된다. 그러면 법전이 이렇게 강화돼 가지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법전이 나왔다.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개 같은 사회입니까?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세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콤이 너무너무 발달했을 때 이 사회가 좋은 사회냐 나쁜 사회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인도사는 보편의 역사도 있어요. 특수의 역사도 있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 안 했다? 당연히 했겠죠. 정신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예. 과학 문명이 당연히 발전을 했죠.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신화를 보면 그 인도가 국가적으로 나라가 하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그 물어볼 필요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화를 많이 보면 되게 그 도합 양강 지역에서 겐지스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 밑에 깨랄라에 있는 여인하고 뭐 소통을 되고 그런 말이 나오고 저쪽에 버마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애인을 기다리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같은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없었겠어요? 다만 국가 의식이 적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리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나라 역사를 보듯 인도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역사에 다 있는 적혀진 역사가 없어서 좀 곤란하지 인도를 너무 특수하게 적혀져 있는 것이 정신문명에 관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왜 인도가 그러면 잘 나가다 그렇게 됐냐?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시민사회가 부르주아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시민사회가 그러면 왜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럼 이야기가 좀 이제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국가, 국민, 민족 의식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뭔 잘못됐나? 가만 놔두면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을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제대로 된 말대꾸를 하려면 근데 왜 유럽이 이겼다고 유럽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꼭 유럽대로 가야 돼?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로센트리즘이라고 하는데 유럽 중심주의에서 보편성을 만드는 거예요. 시민사회라고 하는. 근데 시민사회가 만약에 유럽이 인도를 침략을 안 했다면 그래도 시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이건 역사학자들이 말을 안 하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건드리겠지만 이런 유럽 중심주의 사회에서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 아시아가 유럽을 침략을 했지만 그냥 약탈하고 빼앗고 왔을 뿐이지 식민 지배는 안 했거든요. 몽골족도 마찬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도 마찬가지고 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가지고 더 위로 가서 식민이라는 것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쓰는 거잖아요. 약탈하고 비슷한 게 이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이렇게 올가미로 채가지고 끌고 와서 어디로 데려갈 생각을 차마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잘했든 못했든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제 역사의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해지지만 가장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게 유럽은 봉건주의가 있었고 아시아는 봉건주의가 없었다. 그래서 봉건주의가 가장 큰 핵심이다. 왜냐하면 권력이 분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는 여전히 고대 사회에 비슷하게 가고 있었다. 너무 권력이 크다. 이게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유럽 봉건주의는 결국에 권력이 분점이 되면서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상업 세력이 성장을 해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부르주아로 하면서까지는 뭐 이해가 하지만 그 뒤로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좀 이따 하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봉건주의가 기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니들의 입장이고 부르주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쉽게 말해서 약탈과 식민의 역사를 하지 않았어도 과연 부르주아가 더 아시아 사회를 앞섰을까? 그렇게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을 잘해가지고 싸움을 이기는 것이 더 우수한 문명이냐? 그렇게 말도 못하죠. 그렇게 싸움 잘하는 걸로 치면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한 것들은 몽골이고 티무르고 흉노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문명이 뭐 얼마나 뭐 있어요. 다 받아들여서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뭐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하도록. 그러니까 민족의식, 국민의식, 시민사회의식이 결여된 게 바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역사학은 사회과학입니까? 문학입니까? 저는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Faculty of Social Science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대학에 속해 있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들은 전부 자기들 스스로를 사회과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사회과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돌아보니까 이상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료가 없는데 어떻게 사회과학이 됩니까? 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뒤에. 우리 은사님들한테 매년 이제 가서 찾아보면서, 그럼 너는 역사 공부를 왜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역사 공부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왜곡된 것을 나는 바로잡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있었을 것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증명을 어떻게 해요? 자료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이제 벌어지겠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역사는 사회과학, 과학에 가깝지만 문학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건 뭘 보고 아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강의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느닷없이 요 밑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났다. 그래서 다 보고 100자녀씩 나눠주고 한번 써봐라. 니들이 봤던 것을 다 쓸 수 있냐? 쓸 수 없거든요. 일본 영화 라쇼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사람 다 입장이 다 달라서 다 쓰는 게 달라요. 왜 과학이라면 똑같은 사건을 왜 그렇게 똑같이 기술을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 과학적으로 기술을 해야지. 인간이 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냐? 포스트 모던 역사학에서는 완전히 창작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완전히 창작까지도 허용을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문학의 역사학이, 히스토리가 이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도식으로 문학의 한 장르로서의 역사학으로 가버리면 너무 멀고,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만 말을 하면 비어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학적 요소를 허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이비 역사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분명한 사실을 왜곡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지금까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다 참다가 이거 나오면 이제 짜증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인도사에 지금 논문 하나를 기고를 해서 이제 곧 나오는데, 인더스 문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시작해서 세계 소위 4대 문명 중에 인더스 문명만 유일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우연히 발굴이 됐어요. 인더스 문명만. 나머지는 그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 기록이 없으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별의별 것으로 다 해보니까 마지막 다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모르는 거죠. 다 안 맞으니까 마지막 나온 이야기가 우주인이 만들고 갔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인더스 문명은 거의 중심지가 파키스탄에 있거든요. 파키스탄에 있는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쪽팔리는 거예요. 인더스 문명이 힌두교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하는 모디 정부는 힌두교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데, 하필 그 힌두교의 근원 인더스 문명이 파키스탄에 있으니까 이제 쪽팔리니까 인도 안에 찾아봐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말라버린 강이 하나가 나와요. 말라버린 강이, 신화 속에 있는 강인데, 거기가 인도 이제 경계 내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인도의 신화가 역사를 그대로 치환하는 듯이 이제 역사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 서기 이야기도 나왔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남부에 들어와서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겠죠. 일부가 살았겠죠. 그러면 그 일부가 살았으면 그 사람들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는? 거부도 있겠죠. 왜? 우리도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우리도. 그럼 우리 백제 거부는 일본에 있으면 그것은 괜찮고, 일본 거부니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임나라고 하는데 가야에 살았는데 그게 오바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죠. 우리 일본의 천황이 그 나라를 통치해서 보내서 했다. 이것은 오바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바르는 하는 것은 내가 빼면 되지만 그 자체를 전부 다 송두리째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옛날에 인류의 전설 중에 전설이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라톤에서 나오든가 뭐 하여간 그렇잖아요. 예? 그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모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모든 고대 문명은 전부 다 아틀란티스 대륙하고 연결시키는 사람 환장을 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문명은 많이 있죠. 그 왜 사료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나는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페룬가 가면 그 무슨 뭐 큰 뭐 날개 같은 거 뭐 있다면서. 예? 이스터 섬은 나는 이해가 거기는 대충 가는데 그 날개 그거 뭐지 난 모르겠어요. 뭐 저자가 아닌 것 같고 저자인 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래야지. 우주인이 와가지고 뭐 하고 뭐 그거 해놓고 아틀란티스로 갔다고. 그러니까 뭐 인도에는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또 글을 참 잘 씁니다. 그레이엄 행콕 글 참 잘 써요. 멋지게 쓰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읽으시면 안 돼요. 문학책이죠. 문학책.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 책을 쓴 웬디 더니저라고 한 사람이 여성인데 이 사람은 그런 일 아닌데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화는 기원전 1500년경 신화가 있고 기원 후 500년의 신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0년 차이예요. 그러면 그 신화와 이 신화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깔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해가지고 공공이 적이 된 허왕우가 인도에서 왔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허왕우 신화는 가락국기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게 7세기경부터 1950년까지 있어요. 그런데 1950년대 나오는 요 김해 장유사 장유정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나 그거 가봤어요. 그 1950년대에 나온 이야기를 삼국유사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1950년대에 나온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걸 삼국유사에도 있다. 그럼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문필가죠. 근데 그 중에 아주 미묘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학과 문필가의 아주 미묘한 사람. 근데 역사학자인데 쉽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사피엔스 쓴 사람 유발 하라리는 읽어보니까 다 아는 하나만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없는 문필가다. 뭐 그런 것은 알 수가 있고 또 그 누구예요? 총규 다이아몬드,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 양반은 역사학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섞어가지고 값을 많이 떨어뜨렸지만 큰 부분은 그런 대로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같은 사람을 보면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소매상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상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공부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파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설민석이네, 그 다음에 황희헌필이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오바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틀리고 이제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역사학과 문학의 사이가 대단히 애매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인도에 가서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 책 첫 페이지부터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D.D. 꼬삼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은사님들의 친구분인데 일찍 돌아가서 1956년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dian History 페이지 1에 나오는 겁니다. The light-hearted sneer, 경망스러운 것들이 비웃기를 India has had some episode. 인디아는 에피소드만 있을 뿐 역사가 없다. 라고 서양 사람들이 is used to justify lack of study, grasp intelligence on the part of foreign writers about India's past.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기록이 제대로 남겨져 있는 게 없고 이해도 제대로 못되고 과거에 대한 기록과 이해와 이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The considerations that follow will prove. 그런 생각들은 다음과 같은 걸 보여준다. It is precisely the episode. 그거 자체가 에피소드다. 다시 말해서 왕조의 리스트라든가 왕의 리스트라든가 전쟁 이야기라든가 무슨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일화들이 담겨진 전쟁이라든가 요것들이 전부 다 스쿨 텍스트에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에피소드지. 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인도의 기록에는 없다. 우리는 구체적인 게. 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For the first time.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we have to reconstruct a history without episode. 에피소드 없이 사료도 없고 그 자체가 썩 중요한 게 아니니까. Which means that it cannot be the same type of history as a European tradition. 유럽인들이 했던 역사 재구성과 전적으로 다른 방식의 역사 재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56년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인도사를 국내에 보급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료가 있어서 그걸로 역사를 재구성하면 좋죠.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해겔같이 절대정신이 없다. 이성이 없다. 역사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곧 해겔은 그걸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곧 the reason이 대문자 reason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한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소리로 그럴 수밖에 없질 않냐. 에? 역사가 심지어는 또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메리카에 가서 식민 착취를 하고 수탈을 할 때 이 사람들 역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문자가 없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마야 잉카 문명은 그런 문명이 아니다. 왜? 문자가 없으니까. 그 누가 그런 소리? 다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인도 문명도 인더스 문명은 문명이 아니에요. 문자가 없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설은 문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심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자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해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볼. 그게 해독이 못하죠. 지금까지도 해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심볼이라면 그러면 인도의 그 어마어마한 고대 인더스 문명은 그러면 문명이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 대상이 된다. 이런 해겔 중심의 유럽 중심의 계몽주의 중심의 유럽의 역사 재구성과 전적으로 다른 방식의 역사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게 민중, 인민, 여성, 강아지 새끼, 개 새끼, 동물, 또 환경, 이런 종류의 가난한 빈자. 내 친구 중에 하나, 자기는 배 탄다. 배 탄 사람이 지금까지 동원 참치부터 해가지고 40년, 50년 동안 하면서 역사 없는 새끼들, 기록이 자기들이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록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역사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 책 보고 줬더니 자기가 기록한다고 이제 기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으로 안 남기면 그럼 과연 역사가 없냐? 그러면 그 사람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고 그래서 지배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개소리로부터 이제는 좀 뛰어넘어야 할 거 아니냐. 여성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노비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의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